효율적인 거를 위해서 만든 거거든요. 네, 네. 거꾸로 얘기하면 그 파생 상품이 효율적이지가 않으면 그 파생 상품이 그냥 없어져요. 아무도 관심이 없으니까. 그렇겠네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파생 상품은 굉장히 효율적인 상품이거든요. 아, 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토크입니다. 투자를 하면서 정말 갈수록 공부를 하고 이해를 해야 될 게 많은데요. 대표적인 게 이제 선물 옵션 같은 파생 상품 시장입니다. 우리가 오해가 많은데 그 오해와 진실을 오늘 말씀해 주실 김준성 대표님을 기대를 하겠습니다. 외국계 증권에 오래 계셨고요. 네. 사실은 김준성 대표님 같은 경우 제가 취재할 때도 만나기 어려운 분인데 다 외국계 은행 대표, 증권사 대표. 근데 이렇게 만나뵐 수 있어서 영광이고요. 제가 영광입니다. 아까 이제 투자하면서 투자의 기회에 우리가 여러 가지 얘기하면서 어쨌든 네. 다양화를 해야 된다. 네. 투자를 벌기 위해서 네. 이게 시간의 지평에 다양하든 네. 국가에 다양하든 네. 상품에 다양하든 네. 예. 상품의 다양화 가운데가 이제 주식 말고는 대표적으로 뭐 채권 다음에는 파생 아닙니까? 네. 근데 파생하면 사실 파자도 꺼내지 마. 혹은 파생하면 뭔가 이게 위험해서 뭐 망하고 맞습니다. 그죠? 네. 맞습니다. 좀 네. 이 집안 망하는 걸로 얘기하거든요. 네, 네. 맞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다. 대표적인 오해인 것 같아요. 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뭐 주식이든 네. 금리든 이렇게 이런 기초 상품들이 쭉 있는데 네. 그게 이제 파생된 것들이거든요. 파생되는 이제 거기서 이렇게 왔다는 거죠. 기초 상품에서 파생된 상품인데 가지를 쳤다. 그렇죠. 예. 드라이브 된 거죠. 네, 그러니까 네, 영어로 드라이브 하면 된 그러니까 거죠. 이래 드라이브 된 거니까 결국 파생 상품의 가격은 없어요. 기초 상품의 가격이에요. 그렇죠. 그걸로 뭔가를 만드는 거죠. 그게 만들다 보니까 왜 만들었냐면 누구 뭐 망하게 하려고 만든 게 네, 아니라 네. 거래를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거래를 뭐 예를 들면 제가 뭐 돈을 나는 이자율이 오를 것 같은데 네. 뭐 그러면 돈을 빌리거나 빌려주거나 하면 원금을 박사님한테 주거나 받거나 네. 이래야 되는데 네. 뭐 떼먹을 여러 수도 가지 있고 뭐 뭐 리스크가 그렇죠. 많죠. 네. 그러니까 금리 변동도 야뭐 있고, 네. 3개월 후에 금리 금리 얼마인지 딱 정해가지고 3%보다 높으면 0.1%당 나한테 10,000원 줘. 네. 나도 10,000원 줄게. 뭐 고소점 얼마 치냐 정하는 거죠. 네. 사실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석유도 유가가 오를 것 같은데 내가 석유를 사서 쟁여놓을 수 없다. 그렇죠. 석유 사가지고 어디다 갖다 그러니까요. 놓겠어요. 네. 그리고 내가 석유를 쓸 거면 또 좀 다른데 그렇죠. 난 무조건 투자 팔 거거든요. 목적이라면 그렇죠. 그렇다면 그 복잡한 서류를 가져올 필요는 없는 것이고 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생겨서 사실은 파생 상품이 생긴 이유는 뭔가 효율성을 위해서 생긴 거거든요. 투자를 네. 꼭 투기를 하기 위해서 생긴 것이 투자의 아니라 효율성과 기회를 위해서 파생을 그렇죠. 만들어냈다. 효율적인 몇 걸 사람을 생겼죠. 골로 보내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고. 그럼요. 그거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네. 효율적인 거를 위해서 만든 거거든요. 네, 네. 거꾸로 얘기하면 그 파생 상품이 효율적이지가 않으면 그 파생 상품이 그냥 없어져요. 아무도 관심이 없으니까. 그렇겠네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파생 상품은 굉장히 효율적인 상품이거든요. 그 가운데 살아남는 파생 상품들은 시장에서 검증이 된 거네요. 그렇죠. 굉장히 효율적인 거죠. 효율적인 상품만 살아남아 있고 네. 지금 보통 얘기하듯이 파생 상품은 현물 시장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유동성이 풍부하고 네. 뭐 원금이 안 들어가고 뭐 축축 얘기하지만 이 여러 가지 모든 얘기들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거래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해준 거예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해준 거고 또 중요한 거는 기초 상품의 가격 따로 있고 파생 상품 가격에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파생 상품의 가격은 무조건 기초 상품에 연동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냥 너무 쉬운 얘기로 네, 네. 제가 이제 딜링룸 헤드를 하니까 네. 신입사원이 오잖아요. 그러면 제가 딜러들한테 신입사원 뽑을 때 하는 인터뷰할 때 가장 많이 했던 질문이 있어요. 네. 조금 트리키해요. 네. 못되게 하는 거죠. 내 선배라고. 이렇게 물어봐요. 야, 금 가격이 오늘 100원인데 1년 후에 금값은 얼마일까? 근데 너 내일 아침부터 여기 출근했는데 누가 오늘 금값이 100원인데 1년 후에 금 가져가겠다고 그야말로 선물 계약을 하면 너 얼마에 팔을래? 하고 물어봐요. 그리고 네. 이유가 뭐야? 그러면 이제 뭐 많은 대답이 나오는데 그렇죠. 네.
그중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요. 뭐 안전 자산이 이래서요. 뭐 이 답이 나오겠죠. 그렇게 시작하면 그거 무조건 오답이에요. 그거 시작하면 이제 무조건 그 오답으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예. 그러니까 예측이 들어간 사람들은 무조건 오답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거는 기본적으로 오늘 가격은 100원인데 네. 오늘 가격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1년 후에 가격이 얼마일까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무조건 오답이에요. 아, 네. 예, 1년 후에 선물 가격은 오늘 금을 사가지고 1년 동안 들고 가니까 금 보관 비용은 없다고 치면 이자가 3원 들면은 103원인 거거든요. 너무너무 간단한 이제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가격이 100원이에요. 그런데 금은 빌릴 수는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인간들은 뭔가 제대로 하는 거예요. 못 빌리면 그렇게 안 되니까 굉장히 심하게 얘기하는 거고 오늘 사가지고 들고 가니까요. 뭐 이렇게 나오면 정답이고요. 우크라이나 나오면 우자 나올 때부터 넌 아니다. 난 아니다. 야, 저러면 누가 데리고 왔어? 그러면 레퍼런스 하나부터 이제 봐야 돼요. 예. 진짜 왜 이러냐 이러고. 그러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는 모든 파생 상품의 가격은 기초 상품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어떤 경우에는 기초 상품 하나가 아니라 기초 상품의 몇 개일 수는 있어요. 수 있죠. 그거의 예. 합성일 수는 있지만 전부 기초 상품의 가격에서 시작을 한다. 이거를 거꾸로 얘기해보면요. 네. 엄청나게 복잡한 파생 상품 같은 게 보이잖아요. 네, 네. 무슨 뭐 국내에서도 많이 썼잖아요. 하이파이브 뭐 ELS에 뭐 콜에 뭐 어쩌고 엄청나게 들어있지만 하이브리드 뭐 이런 거. 예, 엄청 들어있지만 그 상품을 다 기초 상품으로 다 쪼갤 수 있어요. 네. 그러면 그 상품의 컨셉도 사실은 선물과 옵션 딱 2개뿐이에요. 그러니까 선물하고 옵션의 아주 간단한 주알이군요. 개념만 이해를 하고 있으면 아무리 세상에 복잡한 파생 상품도 다 쪼개서 이거는 뭐와 뭐의 조합이고 그렇다면 얘가 10% 움직이면 얘는 1%, 얘는 얼마 움직이면 뭐가 몇 프로 움직이는 게 무슨 항공 우주 공학이 아니라 너무나도 간단한 산수로 할 수 수학이 아니라 산수로 할 수 있고 그러게요. 그거를 갖다가 잘 투자한테 팔기 전에 알려주는 게 상품 만든 사람의 임무죠, 사실은. 그래서 아무리 복잡하고 이름이 또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 대부분의 이름은 뭐 신경 쓰실 것도 없어요. 세일즈가 다 그냥 만든 말이고 뭐 다 하나마나 한 디스커버리 뭐 이런 거 뭐 디스커버리 쳐다볼 필요도 없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상품이 나오면 텀시트를 받아서 이거 뭐가 움직여야 이 상품이 움직여요. 기초 상품이 뭐냐. 네, 그걸 쭉 따져보면 진짜 이건 저거 믿으셔도 돼요. 어렵지 않아요. 네, 금방 씻고 그거를 너무 어렵게 만들어 있다면 그건 상품에 뭐 하자가 있거나 뭐 속이거나 뭐 이런 의도가 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좀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어쨌든 파생 상품이라는 거는 기초 상품에서 시작된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기초 상품을 거래하고 똑같다. 그러니까 기초 상품을 거래하는 거나 파생 상품을 거래하는 거는 완전히 같은 것이다. 그런데 왜 그러면 내가 파생 상품 골치 아프니까 기초 상품만 거래하면 되지 왜 너 자꾸 파생 상품을 봐야 되냐. 그게 바로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파생 상품을 만들어 가지고 그 웩더독 개꼬리가 개를 흔들리게 하는 것처럼 파생 상품이 보통 원래 상품의 10배 이상이 거래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다 거래하고 있는데 딱 엉뚱한 집에 가서 나 혼자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움직이지도 않아요, 사실은. 움직이기는 있지만 여기 있는 사람들이 움직여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저 사람들이 움직여서 여기가 움직이는 건데 그러니까 뭐 서울에서 모든 일이 일어나는데 제주도 어디 골방에 혼자 벽 보고 고스톱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 수가 없는 거죠. 서울에 가서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많은 시장의 움직임이 파생 상품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말씀 아까 박사님이 잘 정리해 준 대로 안 해도 되지만 이해는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뭐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대로 대표적인 2가지 오해가 어렵다와 위험하다거든요. 위험하다는 그러니까 어쨌든 변동성이 크다. 변동성도 크지 않죠. 왜 그러냐면 다시 얘기하면 기초 상품에서 이걸 했는데 기초 상품에서 변동 이쪽 파생 상품을 만들 때 이걸 10배로 만들어 놨으니까 더 변동성이 커지겠죠.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이거를 그러면 10개 살 거를 얘 1개 사면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거 10개 사는 거와 이거 10개 사는 거를 비교하면 당연히 얘가 10배 움직이겠죠. 얘는 생기기는 1개지만
안에 10개가 들어있거든요. 네. 얘는 1개고 얘는 같은 거를 10개를 넣어갖고 포장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한 개 비교하면 안 되고 기초 상품이 몇 개가 들어있어. 이거를 봐야죠. 어렵지 않아요. 살펴보면 돼요. 그러면 그 상품이라는 걸 다시 제가 좀 정리를 하면 네. 오늘은 진행을 안 하시는 게 좋으시죠? 제가 진행자라서 정리해 드리면 너무 좋습니다. 일단 네. 이 파생에 대한 오해는 어렵다 위험하다인데 네. 어렵다가 어렵지 않다. 네. 네. 기초 상품을 알면 되고 기초 상품이 저도 파생은 잘 모르지만 예를 들면 기초 상품 자체가 그 굉장히 여러 개가 복잡하게 얽혀 있지는 않잖아요. 기초 그죠? 상품의 가격은 사실 네. 그냥 수급에 의해서 되는 거예요. 네. 사과의 가격이 무슨 항공우주공학에 의해서 결정되나요? 그냥 경제학에서 우리 배우잖아요. 하지만 수요 그 곡선, 상품을 예. 구성할 때 그 넣을 수 있는 기초 상품의 가지수가 개수가 생각만큼 그렇게 많지는 않지요. 많지 않죠. 그렇게 네네, 복잡하게는 잘 안 만들고 그러니까 네. 만들어 봐야 뭐 금리, 네. 기초 상품의 원래 그 상품이었다면 뭐 사과의 가격, 네. 그다음에 뭐 환율, 이자율 이 정도 들어가니까 많이 가봐야 제가 본 걸로 볼 때는 글쎄요 보통 서너 가지죠. 그러니까요. 10개, 그럼 20개로 만들면 아마 그분들도 통제 못할 거예요. 그렇게 아니, 만들면 그죠? 그러면 상품의 뜻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게는 잘 안 만들죠. 그렇죠. 네, 네. 어렵다는 오해는 그렇지 않다. 네. 두 번째 대표적인 오해가 위험하다. 그게 지금 말씀드린 네. 얘기인데요. 제가 오늘 굉장히 두서워. 이게 아까 얘기한 대로 지금 뭐 기초 상품은 금이 하나 있고 금같이 포장되어 있는 게 하나 있는데 이 안에 금이 1개가 들어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은 뭐 똑같은데 보통 이게 금이 10개가 들어 있는 파생 상품을 만들었다고 쳐보세요. 너무 간단하죠. 아, 금을 10개가 들은 상품이야.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얘가 이만큼 움직일 때 얘는 10개가 들었으니까 10배가 움직이잖아요. 그거를 보고 아, 얘보다 얘가 변동성이 심해. 얘 1개 사면은 100원 사봐야 10원밖에 안 터지는데 얘 100원어치 사면 잘못하면 원금을 다 날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맞나요? 안 맞죠. 이성적인 사람이면 이거를 1개 살 사람이면 요건 10분의 1만 샀겠죠. 이걸 10개 산 사람은 이걸 1개만 샀겠죠. 그러니까 파생 상품의 위험성이 10배가 있다면 사는 거를 10분의 1만 사면 되는 거죠. 물론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어요. 야, 파생 상품 1개가 막 1억씩 해갖고 살 수가 없어 하지만 요즘 뭐 미니도 많이 나와 맞아요. 있고 예. 그거는 제가 볼 때 별로 예. 와닿진 않아요. 그러니까 파생 상품을 볼 때 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를 한 주 사면은 7만 원이면 사잖아요. 그런데 내가 7만 원어치 우리나라 코스피 200종목을 다 사요. 뭐 7만 원으로 살 수는 없으니까 7만 원 너무 적었나요? 700만 원으로 삼성전자를 100주를 사거나 뭐 0.5주씩 200주를 다 사요. 그러면 7만 원이 들었잖아요. 이게 어떤 게 더 위험할까요? 아무래도 삼성전자가 조금 더 위험하겠죠. 이건 한 종목, 이건 여러 종목이니까 코릴레이션이 있으니까. 그런데 삼성전자 선물을 하면 증거금을 한 5%만 내면 돼요. 예. 그러면 내가 700만 원이 있으면 삼성전자 100주를 사는 게 아니라 훨씬 많이 살 수 있는. 2,000주를 살 수가 있어요. 700만 원 내고 그래서 내가 100만 원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가가지고 내가 삼성전자를 700만 원어치를 안 사고 선물을 700만 원어치 샀더니 엄청 위험하더라. 당연히 위험하죠. 20배를 샀는데. 네. 그래 놓고서 아, 선물하면 패망의 지름길이야. 그건 만든 놈이 나쁜 놈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맞지 않고 그렇게 할 거였으면 삼성전자 700만 원어치 사지 않고 이거를 20분의 1어치만 샀으면 예. 효율적이죠. 남은 돈은 주머니에 넣고 있거나 예금하거나 뭐 700만 원을 들고 다닐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 파생 상품을 사기 위한 뭐 예를 들면 선물을 거래를 하기 위해서 처음에 들어간 돈, 그 돈과 위험액, 삼성전자라는 위험액을 동일시하면 엄청 위험하죠. 근데 그거는 위험한 게 아니라 위험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